왜 책에서 저자들마다 자기 스타일인데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우리 핵심 과제가 제조간접비의 배부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요소별 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푸는 이 저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제가 앞쪽에서 풀어놓은 건데 자,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이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다른 말로 총 예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예산이란 글자 나오면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저만큼 제조 간접비 예산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이 조업도를 시간을 가지고 하면 배부 기준을 시간으로 잡으면 시간법, 우리 직접 원가 혹은 직접 재료비 금액으로 하면 가액법,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괜히 많이 적어 놓은 거야 책에. 그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총 제조 간접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 볼게요. 근데 예정 총 조업도 이제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무조건 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을 했을 때 2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1시간당 1,000원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배부율인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예정 배부의 금액을 구할 건데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이유가 만약에 작업 지수가 샵 101번, 샵 102번, 샵 103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노무 시간이 기준이라 했는데 2만 시간인데 얘가 10,000시간, 그리고 얘가 뭐 6,000시간, 얘가 4,000시간이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 2천만 원을 5대 3대 2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전부 다 알려주면 이런 배부율 구하는 이상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시험에서 얘네들을 안 가르쳐주고 샵 101번에 이 하나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제조 간접비를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시간당 얼마인지 배부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당 1,000원인 건데 얘가 10,000시간 일했다면 1,000만 원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배부율 구하는 거지 나머지 전부 다 알려주게 되면 굳이 배부율 안 구해도 돼요. 그냥 우리 아는 방식으로 안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예정 배부율이 1,000인데 우리 실제 조업도가 그냥 10,000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예정 배부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값이 나왔어. 그럼 실제 배부율 구하면 실제 총 제조 간접비를 실제 총 조업도로 이제 나눠주게 될 건데 자,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나왔고 실제 총 조업도가 2만 시간이라고 볼게요. 그럼 내가 산수가 너무 어렵구나. 미안해요.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자, 실제 배부율은 얼마가 되죠? 1,500이 되겠죠? 1,500.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배부액을 구하면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그럼 얘가 1,500인데 얘는 자, 항상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얘들이는 항상 얘들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1,500만 원이다라고 실제 배부액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 작게 했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럼 실제 값이 나왔을 때 500만 원 작게 한 걸 500만 원 과소배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800 나왔었다면 200만 원 과대배부가 되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썼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불리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두들겨 맞을 일. 너 1000만 원 나온다 해서 지금 우리 원가 계산해가지고 물건 팔고 있는데 1500 나오면 당연히 사장님 열받겠죠. 그럼 500만 원 나온 만큼 이 500만 원 과소배부한 만큼을 이제 우리 원가에다가 매출 원가로 뿌려주게 될 거예요. 매출 원가로. 그럼 얘는 지금 실제로 더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과소배부를 했으면 이제 매출 원가 그리고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게 비례적으로 넣어줄 거냐 매출 원가로 한 번에 다 보낼 것이냐 이제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과대배부했으면 작게 나왔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게 금액을 그만큼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럼 그래서 이 편을 먼저 기준을 잡고 나서 지금 얘네들 가지고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할 때 무배부법은 매출 원가 처리법이 있고 영업외 비용 처리법이 있고 비례배부법은 총원가 비례 배부법이 있고 원가 요소 비례 배부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적은 게 108페이지 제일 위에 그냥 줄로만 적어 놓은 건데 108페이지 위에 보면 네모 박스로 적혀 있는 건데 자, 비례배부법에서 총원가 비례배부법이 얘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에 우리가 T 계정했던 거 그 금액 있죠? 이 앞에 했던 T 계정 그 금액의 금액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안분. 그런데 이 원가 요소는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의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게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이에요. 어떤 말인지 느낌 오나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금방 느낌 올 거니까 하나만 예를 볼까요? 우리 625페이지로 가봐요. 625페이지. 그냥 문제 하나 가지고 예를 보면 금방 이해 갈 거니까. 625페이지 9번 문제 보면 자, 찾으셨죠? 자, 주식회사 경남은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 80만 원을 총원가 비례배부법을 사용하여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기말 제공품의 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80만 원에 지금 과대배부래. 그럼 80만 원을 많이 배부했으니까 이 80만 원만큼 우리는 줄여주게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제조 간접비 라인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합계 적혀 있는 게 얘네들 금액 다 합친 거죠. 7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보이나요? 그죠?
지금 700, 400, 500의 비율들을 나누는 게 총원가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럼 지금 얘가 700, 400, 500이니까 합이 1600이죠. 맞죠? 그럼 1600 중에 지금 뭐 기말 재건품 가액 물어봤으니까 그럼 700이면 우리는 8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6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얼마? 35만 원. 그럼 35만 원을 더 해야 돼요? 빼야 돼? 빼야지. 그지? 그럼 빼면 얘가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었다고 하면 제조 간접비 있죠? 제조 간접비 250, 150, 100 있는 거. 그거 비율로 나눠주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에요. 그럼 뭔지 느낌 왔죠? 그래서 한 번만 보면 금방 알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 거하고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매출 원가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경우하고 매출 원가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뭐 총원가 비례 배분법 한 경우하고 이익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이걸로 했을 때와 이거 했을 때 이것도 자주 물어보거든. 그럼 지금 이거 했을 때는 35만 원을 배부했는데 매출 원가로 다 처리하면 80만 원 다 처리해 버리니까 45만 원 차이 나겠죠? 이해갔나요? 지금 쏘리 얘는 기말 제공품이지. 매출 원가 하면 16분의 5 하면 얼마죠? 매출 원가가 하면 80만 원에 곱하기 5 나누기 16 하면 얘는 25만 원이다. 그죠? 그럼 총원가 비례배분법 하면 25만 원만 매출 원가로 갈 건데 매출 원가 처리법 하면 80만 원을 다 넣을 거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게 55만 원 차이 나죠. 그럼 차이 이익의 차이가 55만 원이다. 이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자 111페이지로 와서 종합원가 계산 봅시다.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세 번째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해서 네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얘가 완성품이죠. 이걸 구하는 게 순서예요. 첫 시작은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단위당 원가에 기말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얘를 기말 제공품 환산량에다가 얘를 곱해 가지고 구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면 알아요. 자, 그럼 얘를 우리 평균법을 쓰는 경우와 선입 선출법을 쓰는 경우로 둘로 나누고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틀리면 자, 얘 둘도 분리를 하게 돼요. 자, 지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얘 둘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기초의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내가 T자 그리는 건 전부 다 제공품이야. 제공품. 그럼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알 거기 때문에 자, 1기에 기초, 기말, 착수 혹은 얘를 투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완성이 되었는데 기말의 완성도가 30%라고 하면 자, 2기 기초의 완성도는 몇 %죠?
얘는 30%겠지. 그죠? 그리고 착수, 기말, 자, 완성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기말 완성도 30%하고 기초 완성도 30%는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지금 1기 입장에서 기말 완성도 30%는 얘는 1기 거란 이야기고, 얘도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2기 나한테 기속되는 건 70%만 2기 거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30%는 2기에 맞는 거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기초 완성도 30%는 2기에 맞는 게 아니라서 빼버리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70%만 얘를 가지고 선의선출법은 이 기초가 먼저 첫 번째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올해 착수한 게 두 번째 완성이 되고,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기말로 남아있다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에요. 선의선출법. 그런데 평균법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평균법은 얘는 그냥 기초도 기말에 남고 얘도 이렇게 남는다는 게 평균법 방식이에요. 그러면 선의선출법은 단기 착수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인 거고, 평균법은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같이 구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 얘가 완성 이거예요. 이걸 구할 건데 이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초와 착수 금액을 알아서 이 값을 구해서 빼면 나머지가 얘라고 구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올해 착수된 금액하고 기초 금액을 아니까 이 금액에다가 얘 빼면 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평균법은 얘 둘이 다 할 거고, 선의선출법은 기초 부분을 빼고 계산할 거예요. 이번에 발생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할 때도 거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재료비 가공비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얘는 공정 단계에 걸쳐 균등 투입도 되고 공정 단계 중에 전량 투입도 되죠. 그럼 공정 단계 중에 전량 투입되는 거는 말표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50% 지점에서 한다. 그러면 30% 완성도라면 하나도 안 들어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죠? 그럼 50% 지점부터 공정 초기에 50% 들어가고 50%부터 균등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60% 완성되면 60% 들어가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야. 내가 혼자 막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책에도 기출문제 있는 표현이라서 그럼 그 값을 산출값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평균법은 완성도 완성량 구하는 게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만 하면 되고,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게 공식에 더하기 빼기만 하면 얘들 값은 다 금방 나오는 거니까, 완성도 완성량 문제가 나오면 다들 보너스 문제로 잘 푸시더라고. 그죠? 내가 우리 학원 명함을 책갈피로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 책갈피가 사라지면 하나씩 꺼내서 책상에 꽂아요. 명함 쓸 일이 없어. 책갈피로 써야지. 자, 우리 완성품 완성량하고 기말 제공품이 한 방에 나오는 문제들로 보면, 문제 몇 개만 풀면 뭐 쉽게 금방 이해하니까. 자, 560페이지에 8번. 자, 560페이지에 8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말 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단기의 제조 활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91에 나온 거랑 똑같은 문제네. 이번 시험에 안 나오겠다, 그죠? 아니 문제가 딱 거의 똑같은데. 자, 그럼 92회가 우리 바로 앞에 차예요. 그게 이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완성품 환산량 구할 거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이 먼저 뭐였죠? 방법이 평균법이죠. 그리고 평균법인데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얘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균등 발생이니까 얘 잡고 갈게요. 그럼 완성품이 몇 개? 450. 그리고 기말은 기말 몇 개죠? 50개잖아. 자, 잠깐 이거 혹시 처음 보신 분? 본 적 있죠? 근데 왜 산수를 안 해? 500개죠? 그죠? 그럼 자, 이 완성품 환산량 구했어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기초하고 우리 단기 투입한 거하고 합치면 36만 원과 15,000원 더하면 37만 5천 원이죠? 그러면 37만 5천 원.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얘는 750원. 그럼 한 개 단위당 원가 계산했죠? 그럼 여기에 기말량이 몇 개였죠? 50개죠? 그러면 곱하기 50개 하면 37,500원. 얘가 기말 제공품 금액이에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죠? 이 금액에 얘 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지금 이거 구한 거예요. 우리 기초 단기 총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우리 문제에서 기초가 15,000원이고 얘가 지금 36만 원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가 기말이 37,500원이라고 우리가 구한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얘들이 합친 거에 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주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그리고 만약 이 문제에서 공성품 나오죠? 정상공성품이면 여기다 다 더해주는 거예요. 정상공성품이면 완성량에다가 전부 다 대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공성품 수량은 없다라고도 나오는데 가끔씩 공성품 수량이 있으면 정상공선이니까 완성량 쪽으로 다 날려버리세요. 예? 비정상 빼고.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여기 들어오면 몇천 원 거로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따져서 둘이 나눠줘야 돼. 근데 지금까지 세무1급에 기말 제공품 완성도 때문에 비율 나눠서 정상공선을 뿌려주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성량으로 다 날리면 돼요. 왜냐면 그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성품 검사는 그 제품 제조 완료 시점에 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한다는 거. 그게 100% 시점에 불량품 검사를. 그러면 기말량은 불량품 검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량 정상공소는 완성품에서 나왔다는 걸 외적으로 돌려서 내는 거예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 금방 설명해 줄게요.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이거?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가는 648페이지로 갈게요. (648페이지) 10번 문제. 주식회사 말리포는 공산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며 가공비는 종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검사는 공정 완료 시 실시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완성량을 몇 개로 잡아야 되냐면 기초는 없고 그래서 완성량이 500개인데 오른쪽에 정상 공선이 250개 있죠. 그래서 완성량을 750개로 잡아주는 거예요. 750개. 그리고 재료는 공용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기말 제공품이 250개고 그리고 가공비는 250개의 40%면 얼마죠? 100개. 그러면 자, 얘는 1000개고 얘는 850개고 먼저 구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우리 기초가 없으니까 단기 투입한 것만 보면 되겠네요. 단기 투입 재료비는 1000원. 그리고 단기 투입 가공비는 1700원. 그럼 단위당 원가는 얘는 1, 얘는 얼마? 2? 맞나요? 2. 그럼 얘 곱하기 기말량 250, 얘는 네. 그럼 얘는 250, 얘는 200이다. 먼저 이걸 구하고 이해했나요? 그럼 지금 얘가 재료비, 얘 가공비 합치면 450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 다 들어간 거는 2,700원인데 450이 기말이니까 2,250이 완성품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나요? 오케이. 굳이 이거 안 더하고 얘 뺀 금액, 얘 뺀 금액 돼도 되는 거고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계산하면 어차피 산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순서만 지켜서 따라오면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종합 원가 계산하는 거였고, 다음 그럼 공손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공손. 사실 우리 집 원가회계를 그 오전에 내가 200시간짜리 세물급 수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원가회계만 한 12시간 넘게 해요. 그만 그냥 그때 할 때는 설명해 놓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몽롱한 눈빛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기출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다 매칭 시키면서 보면 한 두세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뭐 보면 알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데 지금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까워요. 자, 우리 공소는 책이 없어요. 자, 공소는 불량품. 분위기는 작업 폐물하고 감모 손실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감모 손실은 물건이 없어진 거고 얘는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건 다 만들었는데 아니면 만드는 중에 얘가 불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량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데 자, 얘도 제공품 T 계정에서 기초, 착수, 기말, 완성해서 기초가 1000, 착수가 2000이다. 그럼 기말이 1400이면 완성이 몇 개야 되죠? 1600이야 정상인데 얘가 1400이라면 200개의 공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얘가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하고 나누는데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를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정상 공소는 얘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될 건데, 비정상 공손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 공손 수량 빼기 정상 공손 수량을 빼주면 비정상 공손이에요. 그럼 정상 공손은 당연히 문제에서 조건을 줘요. 문제에서 조건 주는 게 예를 들면 완성품의 10%까지는 인정한다. 그럼 이 정상 공손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작업 환경이 기준 정확하게 잡으세요. 효율적인 환경 안에서도 발생하는 게 정상 공손이에요. 효율적인 환경이라면 피할 수 있는 게 비정상 공손이고, 우리가 효율적이고 최적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정상 공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이런 데 가도 공장에 가면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거, 피할 수 없는 거고, 얘는 제대로 하면 피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표현이니까 한국말 잘 봐야 돼요.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공손이 200개 났는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면 완성품이 1400개고 얘 10%면 140개가 정상 공손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140개인데 전체 공손은 200개니까 그럼 비정상 공손은 60개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공손 물어보는 문제는 아는 사람은 딱 보자마자 그래서 완성품 몇 개라고, 그리고 정상 공손에 대한 우리 정상 공손율이 몇 %라고 그것만 보고 바로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비정상 공손을 물어본다면 산수는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몇 개가 모자란지, 전체 몇 개 불량품이 떴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작업 폐물은 불량품이 아니에요. 용어로 스크랩이에요. 그래서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내가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지금 140개의 정상 공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건데, 이 매출 원가를 단기 완성품에 넣을 거냐, 기말 제공품에도 넣을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나오게 돼요. 자, 완성도가 50%라고 봤을 때 이 140개의 공손이 난 게 기말 제공품도 불량품 검사를 했다면 여기도 같이 나온 거고, 얘는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다면 이 140개는 전부 다 완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럼 불량품 검사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검사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에 있다면 기말 제공품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이게 한국말이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려서 지금 나의 완성도는 50%다. 그런데 검사 시점이 나보다 뒤에 있대. 그럼 여기가 검사기가 있네. 검사기가 60% 지점에 있다면 나는 이만큼 왔으니까 검사를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량품 검사를. 이게 완성도 이후 시점이 검사 시점이 있다 그러면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이 140개는 전부 다 완성품에 나와서 얘가 154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기가 이 지점 30%가 검사 시점이라 그러면 얘도 불량품 검사를 받았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서도 불량품이 나온 거고 완성품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럼 240개는 얘 둘이 보니까 완성량이 1400, 1400이네. 그죠? 그러면 얘 둘이 70, 70으로 나누는 게 있고, 얘 50%니까 700에서 7대 14로 나누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또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또 나눠지게 돼요. 그럼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걸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전이다 이후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봐서 한국말이 잘 느낌이 없으면 한번 섞어보면 그만 느낌이 와요. 불량품 검사 했네 안 했네? 그럼 무조건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공손이고, 그럼 결합원가가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결합원가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사서 도축을 해요. 그럼 소값도 있을 거고 소를 도축하는 가격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를 가지고 부위별로 나눠서 팔 거예요. 뭐 등심, 그리고 안심, 뭐 갈비살, 안창살 이렇게 구분 나눌 건데, 그럼 이 소 가격과 소를 도축하는 가격에서 분리되는 이 지점 있죠. 얘가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점까지 들어왔던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시킬 거냐가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비누 만드는데 고급 비누 있고 저급 비누 있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재료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 재료 있기 전까지는 똑같은 재료 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들어간 금액은 똑같다가 얘를 분산시켰을 때에 이 분리점 이전에 있는 이 결합원가를 이걸 연산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기준 나눌 거냐. 제일 비효율적인 게 물량 기준. 얘가 제일 비효율적인데, 중요한 건 이 물량 기준은 판매가를 모르면 사용해야지. 얘를 지금 팔았는데 가치를 모르겠는 거야. 판매가를 모르면 물량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소에서 일반적으로 부위 작은 게 부분이 더 비싸죠. 그죠? 부위가 뭐 많이 나오는 게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가는 거는 사실 현실성은 없는데, 근데 판매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걸 쓰고, 제일 현실적인 게 순실현 가치법 혹은 가치 기준으로 배분을 나누는 거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생산량 곱하기 판매가 빼기 판매 부대 비용을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판매량이 아니고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에다가 판매가를 곱하고 그리고 판매 부대 비용을 빼면 순실현 가능액이 돼요. 그러면 그 금액들을 적어서 비율대로 안분하는 게 우리 결합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를 봐서 그 숫자 값만 여러분이 잘 잡으면 돼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우리 694페이지 한번 갈게요. 694. (694로) 가보면 6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30만 원을 순실현 가능 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쓸데없는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생산량 판매량이 있죠. 그럼 제가 주의하라는 게 생산량을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200단위의 판매 가격이 3,000원이죠. 그럼 60만 원에 우리 추가 가공 원가가 우리 9만 원이 들어가면 순실현 가능액이 51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200단위에 3,000원 곱하면 60만 원이고 9만 원 빼면 51만 원이잖아요. 그죠? 또 B는 50단위에 2,000원 곱하면 만 원인데 추가 가공 원가가 4만 원이면 순실현 가능액이 6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에 4만 원 빼면. 또 C도 100단위에 판매 가격이 1,000원이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빼면 3만 원 되겠죠.
그럼 방금 했던 51만 원, 6만 원, 3만 원의 비율로 30만 원을 안분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죠? 근데 지금 얘 이익 물어봤죠? 그럼 얘 전체 팔면 이익이 얼마 나오죠? 자, 지금 60만 원 중에 3만 원이니까 우리 결합원가가 15,000원이 들어가게 되죠. 이해 갔나요? 결합원가 15,000원? 30만 원 안 보냈어 방금. 그럼 15,000원이면 지금 얘는 전부 다 판다면 10만 원인데 추가 강원가 7만 원에 결합원가 15,000원 하면 85,000원이 원가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전체 이익이 15,000원밖에 안 나오죠. 이해 갔죠? 전체 이익이 15,000원인데 얘 70개밖에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나누기 100 뭐 곱하기 70 하든 곱하기 70% 하든 그러면 이익이 1,500원 나오겠지. 이건 이익까지 쓰듯이 물어봤는데 결합원가만 나누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저 기준으로 하실 때 저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자, 다음 우리 표준원가만 보고 좀 쉽시다. 간단하니까. 자, 119페이지로 가서 표준원가에서는 무조건 기본 틀 얘를 외워야 돼요. AP 곱하기 AQ SP 곱하기 AQ SP 곱하기 SQ. 자,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기본 틀이에요. A가 액추얼 실제 값들이고 S가 스탠다드 표준 값이에요. 그래서 얘 둘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될 거고 얘 둘의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될 거예요. 능률 차이. 지금 이 기준점은 우리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우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이 공식으로 다 계산할 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비만 빼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준 조업도하고 우리 실제 조업도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할 거고 얘는 실제 값하고 지금 S가 표준 가격이겠죠. 그죠? 그러면 뒤쪽이 제일 마지막 표준 원가인데 그때까지 차이가 얼마만큼 유리하게 얘보다 작게 나오면 유리하고 얘보다 작게 나오면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자, 숙련된 인부를 썼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냥 처음 일하는 직원보다 숙련된 인부가 임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숙련된 인부를 써서 실제로 나온 거는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2만 원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2만 원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숙련된 인부이기 때문에 이 조업도 일해 가지고 일어나는 효율을 봤더니 이 사람 가지고 작업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5만 원치의 능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 15만 원치인데 10만 원 바뀌니까 5만 원의 유리한 차이가 뜨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숙련된 인부를 써서 평균치를 하면 3만 원 유리하게 나오니까 숙련된 인부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농업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만 가지고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효율적인 능률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얘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가지고 보면 599페이지로 가볼게요. 599페이지 6번.
6번에 599, 6번 펴셨죠? 자, 주식회사 전북의 2020년 11월 직전 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전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직전 노무비 임률 차이가 5만 원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직전 노무비 발생액이 14만 2천 원, 실제 값이 14만 2천 원이 나왔고, 자, 그리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4만 8천 시간이래요. 자, 그럼 얘가 4만 8천, 얘가 4만 8천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표준 노동 시간이 4만 6천이래. 얘가 4만 6천이고, 지금 물어본 거는 얘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산수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거 위치만 잡으면 산수가 돼요. 14만 2천 원을 4만 8천 원으로 나누면 잠깐 죄송해요. 근데 14만 2천 원 4만 8천 나오니까 숫자가 복잡해서 순간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이것 때문에 알 수 있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자, 얘 5만 원 유리하니까 19만 2천 원인데 실제 값이 작게 나와서 5만 원 유리하다고 된 거죠. 그러면 19만 2천 원을 4만 8천 원으로 나눠주면 표준 가격이 4가 되네요. 그러면 얘 4를 곱해주게 되면 4만 6천 원 곱하면 얘가 18만 4천 원이 되네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죠? 8천 원. 그죠? 그러면 8천 원만큼 얘가 많이 나왔죠. 그럼 불리한 차이가 8천 원 나오게 됐네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이 순서를 채워놓고, 그리고 A가 액추얼 실제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실제 조업도, 표준 가격, 실제 조업도, 표준 가격, 표준 조업도예요.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공식을 외워놓고 이게 숫자만 잘 집어넣는 순간 성공인데 숫자 잘못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답이 소수점으로 나오도록 문제는 절대 안 내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쳤는데 소수점 떴다? 지금 잘못 숫자를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가서 이 값들만 쭉 찾아 넣으면 되니까. 그래도 보니까 한 개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695페이지. (695페이지) 자, 9번 문제예요. 자, 직전 노무비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문제에서 표준 직전 노무비가 있고 실제 직전 노무비가 있죠. 지금 실제 직전 노무비는 330에 아래 1000시간이라고 해서 1000시간이고 33만 원이 지금 나오도록 값이 적혀 있고, 자, 그리고 표준 직접 노무비는 얘는 위에 3천 단위고 1000원 하면 얘는 30만 원이고, 그죠? 예, 이거 AQ 같은 거 표준 단가 300원 첫 번째 적혀 있는 거, 그죠? 뭐 썼는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3만 원 불리하게 나왔죠? 그죠? 3만 원 더 나왔잖아, 실제가. 그러면 얘는 3만 원 불리고
다음 예 300이겠죠. 그럼 300에 우리 SQ 표준에서 10시간에 실제는 120. 그러면 1200 되겠네요. 1200 어떻게 구했죠? 10개에 120개. 적혀 있어요. 표준 실제 노동비에 10시간에 120개라고. 그래서 얘 잡으면 36만 원이 나오죠. 그럼 36만 원일 건데 30만 원이니까 6만 원 유리한 조건.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는 게 실제 값이 훨씬 더 좋은 경영 성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표준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있는데, 근데 계산하는 문제보다 그 글로 나오는 문제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표준원가 계산은 당연히 올해 그 예산을 작성하고 할 때는 엄청 효율적으로 빠르게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로 작성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빠르게 값을 산출할 수 있고 실제 값이 나왔을 때에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할 때도 써요. 왜냐면 표준 가격을 잡고 있는데 얘보다 좋은 성과가 났는지를 수치화로 금방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올해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차이를 또다시 새로운 값에 집어넣어서 표준원가 산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매년 그 작업해야 되는 게 표준원가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표준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30? 30이 어디 있어? 그렇죠. 표준 가격에다가 실제 조업도 곱한 걸 가지고 중간에 잡고 좌우로 당겨야 되죠. 표준 원가는. 왜냐하면 이 값보다 실제 나온 게 3만 원이 더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3만 원 불린 거고. 표준 가격 쪽으로 갈수록 이 값이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야 돼요. 나오는 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게 표준 값보다 작게 나와야 유리해요, 무조건. 얘는 여기는 완전 실제만 온통인 거고, 얘는 저부터만 실제로 잡은 거고, 얘는 표준으로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서 보는 거예요. 표준점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차이를 두는 게 순수하게 가격만 가지고는 하지 말라. 왜냐면 조업도의 양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능률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평가하도록 따로따로 중간에서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의 차이에 따른 값의 차이도 확실히 나게 될 거니까. 그죠? 왜냐면 이거의 차이가 떠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 차이가 떠버리거든. 얘가 똑같이 100이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120개의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 사람의 노무비는 효율적인 걸로 바뀐 거죠. 그죠? 나중에 인건비 많이 주면 계산하게 돼요.